김주근입니다. 2월 18일 종목 연구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필라홀딩스입니다. 필라홀딩스는 사실은 제가 2월 16일 날 분석한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 그 올라온 댓글을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댓글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잘못을 정정하는 측면에서 새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보다 제 1번 타자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2월 16일 날 필라홀딩스의 파동을 세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자, 여기까지가 1이고, 그죠? 여기까지가 2고, 그 다음에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여기가 3이고, 그죠? 다 지금이 4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핏 보니까 그럴싸해 보였죠, 그죠?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1번이고 2번이고 3 끝났고 이제 4니까 조정 끝나고 나면 다시 5번이 일 거야. 라고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의 댓글을 보니까 이게 4인데, 그죠? 이게 4인데, 여기가 1이라 그랬잖아요, 1. 그죠? 그럼 이게 1번 파동이 여기인데, 꼭지가 여기인데, 이게 4가라 그러면은 벌써 1번 파동하고 4번 파동하고 상당히 겹치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겹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뭡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1, 2, 3, 4 하고 그러면 이 4하고 1하고 겹친다는 사실을 깜빡한 거죠. 이게 좀 멀어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고, 이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로. 그렇죠. 세로입니다. 그래서 세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1은 맞겠죠. 그죠? 뭐, 여기가 1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1을 맞을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니까 1이고 2인 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저는 이걸 3위로 했는데, 이게 3이고 이게 4라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세 번 해보면은, 여기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2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에는 3, 4, 5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여기가 3의 1이고, 그죠? 여기가 3의 1이고, 여기가 3의 2고, 여기가 3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4고, 여기가 3의 5가 되면서, 가로 1, 가로 2, 가로 3이라고 되겠죠. 그럼 지금 뭡니까? 4는 4인데, 그죠? 4는 4인데, 무슨 4입니까? 이 커다란 3번 파동 안에, 그죠? 커다란 3번 파동 안에,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겠죠, 그죠? 4번 파동인 거는 맞는데, 스케일이, 소위 1, 2, 3, 4가 아니고, 커다란 3번 파동 안에, 뭡니까? 네 번째 파동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 파동은 맞는데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첫눈에 착착착착 별 생각 없이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역시 그 종목을 보시는 분이 자기 종목을 자기가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종목을 제일 잘 알다 보니까 잘못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또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고 1번하고 4번하고 겹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가지고 더욱더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필라홀딩스는 여전히 뭡니까? 4번 파동이다. 그죠? 4번 파동이다. 그럼 현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면은 빨리 이제 파동을 싹 지우고 불리하니까 싹 지우고 어떻습니까? 4번 파동이긴 한데 근데 여전히 기준선 밑도 내려왔고 그룹 밑도 내려왔으니까 저로서는 일부 털자, 내지는 다 털자, 이런 의견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니까, 여기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가로, 맞죠? 그죠? 가로 1, 그죠? 여기가 가로 1이고, 여기가 가로 2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가로 3이고, 그죠? 여기가 가로 4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릴 수가 있죠, 그죠? 언제 틀립니까? 이렇게 되면 틀리죠. 요거 1번 파동하고 4번 파동을 겹치면은 에이 또 엉터리가 됐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혹시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더 내려와서 이 1번 파동하고 살짝 겹치는 건 그렇다 하시더라도 아까처럼 왕창이 겹치게 된다면 그건 완벽하게 틀린 거죠.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은 수가 없죠. 돌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직까지 이 파동이 그룹에서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파동이 87,900m 내려오던 이 파동이 예를 들어서 A, B, C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엄청나게 최악의 경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보니까 충격 파동이 아니고 하락 파동의 반등 파동에 불과하더라. 예를 들어 여기가 A 파동이고 여기가 B 파동이고 여기가 C 파동이더라 라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죠. 언제? 혹시나 얘가 내려와서 요 밑으로 1번 파동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렇게 매기는 파동도 안 되니까 그때는 골치 아프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걸 생각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구나 일목을 동원해 볼 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일부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틀렸으니까요. 두 번째, 이제 탑텍입니다. 탑텍은, 다행히 파동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가슴이 좀 안정이 됩니다. 그렇죠. 또 틀리면 어떡하나. 근데, 탑텍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파동 이야기는 없고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일목으로 보면 쉽죠, 그죠? 어떻습니까? 기준선 위로 넘어섰고, 그 다음에 구름까지 싹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또 이렇게 되든지, 그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구름까지 왔다가, 뭐, 여기서 그러das습니다만, 구름을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아직은 RSI가 70까지 안 갔으니까, 아마도 RSI가 70까지 가면서 주가가 좀 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계속 보유이죠. 그죠? RSI도 문제 없고 계속 가지 않겠냐. 후행 스팬만 본다면, 후행 스팬이 통상 캔들에도 걸립니다만은, 구름에도 걸리거든요. 구름 어디에? 상단에 걸립니다. 이런 정도, 주가도 아마 이런 정도에서 살짝 RSI, 이쯤 오면 RSI가 거의 70선 되면서 이런 스토리가 되지 않겠냐. 한 15,000원 언저리가 갔다가 조정을 좀 시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15,000원 근처에서 파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처럼 보이네요. 파미셀입니다. 동그라미. 그렇죠? 파미셀. 살까요? 하셨거든요. 파미셀. 근데 뭐 사는 것은 뭐 도시락 싸가면서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얘가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이죠. 그죠? 네, 구름 밑에 종목이니까 바닥에서 RSI는 살짝 돌아서고 있죠. 그죠? RSI가 살짝 돌아서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매수 신호가 나타나긴 했는데 RSI로 보더니 현재 위에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까 이런 막강한 구름이 버티고 있으니까 과연 얘가 이 구름을 이게 뚫고내고 올라가는데 역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수한다면 일단 기준선을 넘겼으니까 일단은 뭐 다진 매수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에 딱 걸려 있죠.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주가가 쫙 올랐으면 후행 스팬 요 캔들을 싹 넘어설 때니까 그때는 기준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때는 사죠. 그죠? 오케이. 하지만 본격적인 매수는 언제 산다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꼴을 보고 구름 위로 넘어서면은 그때 가서 19,000원, 18,0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주가로 더 살까? 지금은 살짝 맛만 보는 정도. 소위 뭐 한두 주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소위 다진 매수 정도만이 타당한 전략 아니겠느냐. 그러면 조심스러운 접근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바닥을 노리기보다는 우리는 추세를 보고 거래하자는 게 제 주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요. 인터플렉스 16,400원이 본전인데 갈 수 있을까요? 16,400원 여기네요. 그죠? 요즘 되네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처럼 보이는데요. 그죠? 얼마 15,300원이니까 16,400원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일단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싹 만만한 그림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당장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위쪽으로 막강한 캔들의 숲을, 소위 후행스팬이 캔들의 숲을 뛰쳐나가야 될 것이고, 얘도 올라가면서 구름을 넘어가야 될 테니까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세로 바뀌는 데에는 역시 시간이 걸리겠네요. 한꺼번에 확 되기보다는 그래도 뭐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구름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얘가 구름 안에만 들어가게 된다면 한 번쯤이야 터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꼭 16,400원의 본전에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약간의 손실이라도 지금 현재 구름밖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반등하면 파세요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밖에 있는 종목이니까 웬만하면 반등하면 파세요. 잘못하면 매도할 찬스를 놓치게 된다면 진짜로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반등이 있을 때마다 파세요니까 꼭 16,400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5,400원, 16,000원 정도만 되더라도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전까지는 무슨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꼭 본전을 연결해서 매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금씩이나마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종목 말고, 그죠?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구름박이로 고개를 내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거 사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때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복수 혈전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왜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빨리 트는 것이 최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은 어떻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왔죠. 그죠? 그 전까지는 좋았는데, 그 전까지 잘 갔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것 같았습니다만, 결국은 밀렸죠. 오늘 내일 안으로 후행스팬이 요 캔들 지대를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죠? 주가가 좀 더 밀리고, 후행스팬이 맞아 내려오된다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죠.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다진 매도로 해놓고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팔아놓고 보는 것이 뭐 반등하면 다행이고요. 반등해서 여기서 절묘하게 이 캔들에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해피한 거고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코스피 지수나 현대차나 삼성전자처럼 그러니까 후행스팬마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럴 가능성을 때문에 일단은 일부라도 팔을 태세를 가지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내일 반등해서 후행스팬이 캔들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반등하면 기다리는 거고 내려가면 파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등하면 기다리고 상승세니까 그렇지 않고 밀리면 그때는 판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루만 이틀만 보면은 쉽게 후행스팬과의 관계에서 쉽게 답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덕산 테코피아도 똑같죠, 그죠? 기준선 밑이죠. 얘는요, 특히요, 아까 어디 갔죠? DB 하이텍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래쪽에 구름이 좀 그래도 뭔가 좀 맷집이 있어요. 좀 튼튼하다도 그래도 좀 두껍잖아요. 얘는 또 지금 이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아래 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가, 그 구름이, 여러분들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구름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이 구름이 넓어져요. 이렇게. 커질 거예요. 두터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구름이 어떻습니까? 얇잖아요. 그죠? 이 구름은 언제 두터워지느냐? 우리가 눈에 보여진 이 뒤에 가서 두터워집니다. 이쪽에 가서 이게 두터워지니까, 지금 현재 얘가 만나는 구름은 여기잖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취약해 보입니다. 지지선이. 더구나, 기준선 밑에 있고, 어제는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오늘은 아예 기준선 밑에 있고, 더구나, 후행스팬이 이제 오늘 내일 되면은 뭔가 이 캔들을 지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 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도 캔들 밑으로, 옆으로 가면 당연히 캔들 밑이고, 떨어져도 당연히 캔들 밑이고, 그렇죠.
결국은 덱덕산 테코피아의 경우에는 이 후행 스팬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결국은 캔들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모로 봐서 기준수도 밑에 있고 후행 스팬도 옆에 가 있고 하니까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S퓨얼셀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옆으로 기고해서 가지고, 그죠? 옆으로 기고해서 가지고 참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죠? 애매합니다. 정말 기준선 위에 살짝 올라왔다가 기준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고, 구름은 얇고, 그죠? 후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버텨주면, 얇은 구름이라도 버텨주면 기대할 만한데, 구름이 얇으니까, 구름이 얇다는 말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따라서,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그나마, 후행스팬이 뭔가 지지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캔들 밑으로,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여기가 다 뭐가 됩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하리라 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기준선 위냐 아래냐 아래입니다. 후행스팬이 캔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입니다. 그럼 두텁습니까 얇습니까 얇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일부라도 물량을 줄여놓는 것이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을 막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일부 매도, 타지 매도. 그렇죠. 오늘 저렇게 톱텍이나 파메셀은 그렇다 치더라도 톱텍 말고는 그다지 썩 좋은 의견은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맨날 우리가 컵 봤던 거죠. 컵. 그죠? 이게 컵이고. 그죠? 그래서 거래량만 한번 터지면은 컵 될 거라고 봤는데, 그놈의 거래량이, 어디 갔지? 그놈의 거래량 나와봐라. 그놈의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놈의 거래량이 한번 빡 터져야, 여기서 거래량이 빡 터져야, 그죠? 뭔가 컵이 될 텐데, 컵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네요. 그죠? 거래량이 안 터져가지고 상당히 컵의 가능성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거래량은 별 볼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우고 볼까요?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내려오면 여기 걸릴 것 같고 구름 위에 있고, 그러니까 비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죠, 그죠? 다른 종목들은 완전히 구름 밑으로 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이제 맛이 슬슬 균형이 아래쪽으로 무너지는 종목도 많은데, 그래도 두산 퓨얼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니까 벌써부터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무릎을 붙이지? 위쪽이죠, 그죠? 위쪽으로 보는 것이 일단은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요, 그렇죠? 그래서 두고 보죠. 동그라미. 더 두고 보자가 아니고 올라갈 거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넷마블 11% 손실인데 계속 보유할까요? 제가 이거 밑에 있다가 구름 밖으로 싹 나갈 때 어떻게 해까지 그려놨네. 지난번 분석할 때, 그죠? 지난번 분석할 때 해까지 그려놨네. 그러니까 얘가 나갔다가 구름 밑으로 뭡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아가거나 이래 될 거다라고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얘가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왔냐 그러니까 통상은 기준선 것이 걸려가지고 돌아서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왔냐니까 기준선마저 무너진 상태죠. 그죠? 그죠? 그래서 손절할까요?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1%는 얼마쯤 되나요? 15만원 근처에 여기서 매수하신 모양이죠. 그죠?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부라도 타지 매도항 옳습니다. 그죠?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타지 매도는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다 던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기준선과 여기 뭡니까? 현재 종가와의 차이도 별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구름과의 차이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기준선에서 돌아서거나 아니면 구름 상단에서 돌아서거나 구름 하단에서 돌아서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죠? 후행스팬도 내려오면은 캔들에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 매도하나 손절하나 어차피 나중에 여기서 구름 밑에서 손절하나 별 차이가 없다면 구름 밑이 얼마죠? 12만 5천 원인가 12만 6천 원이죠. 오늘 종가가 13만 원이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면 하루 이틀 더 보면서 구름 밑으로 내팽겨지는 것까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구름 밖에 나왔는데 요 얇은 구름이 버텨주기만 한다면 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상승은 리워드는 높을 것 같아요. 소위 리워드는 높은 반면에 밑으로 내려가는 리스크는 요거를 기대하고 베팅했는데 안 그러고 떨어질 경우에 우리 이만큼 코스트가 되고 얼마가 됩니까? 한 13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얼마입니까? 12만 5천 원, 13만 원부터 시작해서 12만 5천까지 5, 6천 원 정도의 코스트잖아요. 그죠? 5, 6천 원 정도를 리스크를 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베팅은 할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할까요? 하면 저는 항상 예, 손절하세요. 손절할 때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일단 지르세요. 라고 하는 편인데 제가 이때까지 손절을 말린 적이 없는데 요거는 6천 원을 걸고 제 돈 아니라고 제가 함부로 말한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저라면 6천 원을 걸고 올라가는 데다가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구름 밖으로 내려오면 미련을 잊어야 되겠죠. 그죠? 6천 원보다도 좀 더 걸고 싶다 하면은 요게 최악의 경우 요게 손절이 되겠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잃어버려야 됩니다. 1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진짜 손절이고요. 아니면은 구름이 얇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괜히 손절하는 사람을 말리는 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저 같으면은 6천 원 내지 만 원 정도를 베팅하고 그죠? 6천에서 만 원 정도를 베팅하고 한번 올라가는 데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이 몇 주 안 된다고 하시니까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원칙이 중요하긴 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베팅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괜히 제가 손절할 거 막은 건지 아니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잘 된 건지 그죠? 그 다음에 J 컨텐트입니다. 기준선거 전환선이 거꾸로 내려왔는데 역전됐는데 이때를 역전됐다 그러죠. 그죠? 안 좋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면 안 좋은 거냐? 그렇죠. 일단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전환선이 그죠?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를 역전됐다 그러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니까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서 요때는 안 좋았는데 요때마다로도 상당히 나빴는데 주가가 하루 빡 올라가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다시 역전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하루 이틀 가만히 있어도 사흘째가 되면은 기준선이 저절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라도 주가가 얼마입니까? 43,600원을 넘었으면 43,600원 넘어서는 순간부터 주가 전환선이 올라가요. 상승해요. 가만히 있어도 전환선이 올라가고 사흘 되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환선이 올라가고 아니면은 43,600원을 넘어서면은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선 전환선 역전 상태는 괜찮고요. 문제는 주가가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니까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는 건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그런 기대도 불구하고 주가가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41,600원인데 42,400원이니까 800원이죠. 그죠? 41,6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종가가 42,600원 밑으로 내려와 버린다면 그때는 진짜로 여기까지의 반짝 상승은 물 건너가는 거고 다시
절한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역전 상태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절한선 기준선에 살짝 역전된 거는 내일이나 모레다 금방 다시 될 수 있으나 만약에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다시 내려버리면은 만사휴이가 되는 거니까 41,6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지지런지 여부가 매수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일부라도 파느냐를 결정하는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J 컨텐츠리를 살까요 하셨으니까 일단 산다면 문제 현재로서는 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보면 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기준선 위니까. 대신에 여기서 산다면 예를 들어 42,400원 산다면 이 종목을 언제 던져야 되느냐 하면은 41,600m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 100 샀으면 41,600원 내려갔을 때 100이 아니고 한 2, 30 정도는 100 사고 나서 2, 30 정도는 일부 물량을 매수할 물량을 던지는 거죠. 그럼 왜 다 안 파느냐? 구름 위니까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걸고 일부만 파는 거고요. 그런데 얘가 구름에 지지하지 못하고 밑에까지 나가버리면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여기서는 일부 팔고 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타진 매도, 여기서 타진 매도, 여기서 왕창 다 매도, 전액 매도죠. 만약에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판 거, 괜히 팔았냐고 다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팔렸으니까 다시 사더라도 여기서의 차액이 별로 큰 데미지는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타진 매도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들은 매수는 괜찮은데,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타진 매수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넥신, 파동. 제넥신 파동은요, 제넥신의 파동은 볼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둘,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 여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여기가 1, 2, 이게 3, 4, 5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죠? 이게 5개 파동, 상승 파동이니까 5개 파동이고, 지금은 조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까지로 A, B, C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파동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인데, 과연 지금이 여기가, 이 조정 파동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본다면, 이 C 파동이 끝났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마 관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 파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승 파동은 1, 2, 3, 4, 5 이렇게 해서 1번하고 4번하고 겹치면 안 되고 3번이 제일 길고 이런 것 가지고 현재 파동을 대략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틀렸다는 거지, 내가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지를 볼 수는 있는데, 이 조정 파동의 경우에는 이게 ABC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1, 2, 3, 1, 2, 3, 4 이게 5인가요? 여기까지가 5인가요? 여기까지가 5겠네요. 그죠? 1, 2 여기가 A, 지우면은 여기가 그래서 A, B, C, 여기 A, 여기가 B, 여기가 이까지군요. C에서 큰 A, 그 다음에 큰 B, 지금이 큰 C 이렇게 될 텐데, 요 파동을 세 가지고 여기가 A, B, C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 B, C 한 다음에 다시 전체가 아까 또 말씀드린 A가 되고 B가 되고 이렇게 되는 C가 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조정 파동은 사실은 참 그 파동의 끝을 알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파동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돌아서는구나 하는 정도인데 뒤늦게 알 수밖에 없어요. 바닥의 끝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가능성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여기까지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라고 그럴싸하게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뭡니까?
3, 5. 그러니까 5, 3, 5군요. 5, 3, 5. 예? 5, 3, 5. 그러니까 1, 2,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 5. 그 다음에 여기가 3개, 다시 5의 지그재그 꼴로 될 텐데, 여기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좀 애매하긴 한데 대충 일단은 가능성으로 봐서는 92,100원에서 바닥이 끝났고 반등하는 걸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정파동이다 보니까 바닥의 것을 정확하게 보기가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현재 이게 92,100원이 바닥의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싶은 것은 일단은 주가는 주가대로 내려가는데 RSI는 반등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구름대, 뭐죠? 전환 기준선 위로 올라섰다는 거가 일단은,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에 베팅하고 싶은 겁니다. 좀 더 확실해지려고 그러면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서 후행 스핀이 요거 넘어가면은, 캔들을 넘어가면은 좀 더 가능성이 여기 한 40%가 가면 바닥일 가능성이 한 40% 같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바닥일 가능성이 70% 좀 되는 거고요. 구름 하나 들어가서 구름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가 100 바닥이거나 100%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으나 여기에 후행 스팬이 캔들 넘어가는 것까지 보면은 좀 더 확률은 높아지지 않겠냐. 기준선을 넘어섰으니까 대략적으로 여기가 시파동이라고 봐도 확률이 좀 시파동이라고 볼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반등의 상대니까 타진 매수 정도죠. 타진 매수. 그렇죠. 타진 매수. 뭐 조정파동이라서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가 A, B, C 정도로 보고 새로운 상승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에코프로비엠.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손절할까요? 하셨거든요. 현재 파동은 1, 2, 3, 4, 5죠. 그죠? 1, 2, 3, 4, 5죠. 그러니까 5 중에서 맞죠? 1, 2, 3, 4. 안 겹치죠? 아까 그죠? 필러 홀딩 때문에 혹시 틀릴까 싶어가지고. 네, 괜찮죠? 그죠? 1, 2, 3, 4, 5인데 3의 1, 5의 5의 1, 5의 2, 5의 3, 여기 5의 4로 보이죠. 이거 5의 1이니까 안 겹치죠. 오케이. 5의 4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의 4죠. 그죠? 5의 4니까 5의 5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화살표 그려놨습니다만 상승은 한 번쯤은 되실 것 같은데 손절할까요? 했거든요. 네, 뭐 손절한 건 아까는 제가 뭐였더라? 원마블의 경우는 조금 기다려보자 했긴 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요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후행 스팬 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일부라도 틀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일부 털죠. 일부 줄이고 다 털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한번 기대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등하면 구름 하나 들어가면은 또 일단 여기서 일부 털고 그 다음에 구름 밖으로 내려오면 다 턴다 하더라도 이게 4번 파동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설마 얘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게 시켜주죠. 그러니까 뭐 4단이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준선 밑이니까 일부 털고 구름의 지지를 보면서 반등하면은 매도했던 거 다시 사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을 확신해도 되지 않겠냐. 5번 파동으로. 그러니까 일부 매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 매도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손절 조금 하고 물량은 줄여놓고 움직임을 살펴보자는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스타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떤가요? 아까 뭐죠? 에코프로비엄은 그죠? 그나마 구름에 딱 닿았으니까 혹시 구름에 상단이라도 지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우고 보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까지잖아요. 그죠? 이까지가 여기가 구름이니까 지금부터 꽤 멀죠? 그러고 아까는 에코프로비엄은
60% 위험이면 그래도 바로 딱 닿았으니까 괜찮았는데 얘는 지금 뭡니까? 이런 상태여서 글쎄요. 역시 일단 원칙적으로 봐서 기준선 밑으로 내렸으니까 일부라도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요즘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뭐 내가 얼마나 샀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힘의 균형이 좀 무너졌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더구나 후행 스팬도 올라가면 여기서 아마 또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이 근처에서 여기서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역시 똑같은 이야기죠. 일부라도 줄여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중에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또 사면 되는 거죠. 판만큼 또 사면 되는 거니까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부만 파는 거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부 매도입니다. 별 그게 없네요. 오늘은 제넥신이나 제이 콘텐트리는 계속 타진 매수. 두산 피오르스는 괜찮아 보이니까 아직 보자. 그죠? 탑10도 좋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을 비롯해서 조금씩이나마 일부를 털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핀터리스트, 미국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거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 없죠, 그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뭡니까? 그냥 기준선, 전환선, 구름 위에 후행스팬 아무런 문제 없죠. 그죠? 잘 가고 있죠. 뭐 RSI가 조금 고점돼서 약간 버벅거리니까 뭐 약간 내려오긴 하겠네, 그죠? 조정을 보이겠네요. 뭐 그런 정도이지 근본적인 굳건한 상승세. 이때 보세요, 이때도 보세요. RSI가 내려왔죠, 그죠? 근데 약간 조정 보이고 끝났죠. 이때도 RSI 70m에서 내려서 때 약간 조정 보이고 끝났죠. 이때도 마찬가지 RSI가 70m 내렸을 때 살짝 조정을 보이고 끝났죠. 그때도 기준선 내지는 구름을 추세가 훼손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뭐 조정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보유죠. 혹시나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기준선은 앞으로 계속 횡보하네요. 횡보하거나 주가가 오르면 올라가거나 이렇습니다. 기준선은 열흘쯤 지나야 올라가겠네요. 열흘쯤 지나야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뭐 기준선 밑으로 주가가 밀리면은 일부 매도하는 정도이지 지금이야 계속 고죠. 계속 고유가 의견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14종목이었습니다. 또 내일 또 라이브에서 또 뵈야 되겠죠. 자, 좋은 밤. 물론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멋진 하루 되시기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녁에 보시는 분들은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